네, 안녕하세요. 영입인재 1호 박지혜입니다. 저는 기후환경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강원도에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요. 이렇게 또 민주당의 일원이 되어서 강원 동지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선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사진 속에 이 아이는 이제 10살이 되었는데요. 엄마, 나도 이제 10대야. 내 방에 들어오기 전에는 놓고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해온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2017년에 40살이 가까이 되어서야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그해 겨울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취소 소송을 맡았습니다. 이 사진 속의 발전소입니다. 어머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 바다가 너무 좋아서 자식들도 이제 다시 내려와서 살고 싶다. 이러는 판인데 여기 이 삼척에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쓰려고 한다. 우리 마을에는 이 전기가 다 필요도 없는데 왜 이런 좋은 환경을 망치면서 이런 발전소를 여기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발 꼭 좀 막아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머님들 덕분에 저는 석탄 발전의 문제, 기후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 기후소송의 원고들을 만났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 너무 중요하다고 배웠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인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방금 보신 이런 석탄 발전소를 이제 감축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은 뒤로 미루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거리로 나서게 됐습니다. 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는 그런 길에 대해서 이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은 이 자연입니다. 저는 철원에서 별로 멀지 않은데요.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라서 고등학교부터 수원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도시에서 이렇게 숨막히는 경쟁 속에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차를 타고 고향의 산과 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강원도에 살고 계시는 강원 동지 여러분은 그 마음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중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결정에서 자연은 종종 후순위로 내몰려 왔습니다. 여기 이 사진 속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곳에 가보셨을까요? 삼척 시내에서 바닷가를 따라 펼쳐진 7번 국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한재라는 고개가 나오고요. 그 고개에서 바라본 맹방 해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죠. 명사승리라고 불리우는 해변의 시작 지점입니다. 제가 삼척 석탄발전소 사건을 맡았을 때 처음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이 해변은 더 이상 이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탄 부두 공사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이 해변의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가슴 아픈 풍경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고 때로는 정말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변화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남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지난 5년간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라진 남극빙하가 대한민국 면적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이대로 계속된다면 남극 대륙의 가장 큰 빙상이 금세기 말쯤이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류는 정말 달라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작년에 내놓은 미래 전망입니다. 1950년에 태어난 사람, 1980년에 태어난 사람, 2020년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달라진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극단적인 기후 환경과 재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강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변화의 전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상기후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폭염, 홍수, 산불, 가뭄, 역사상 최대 규모, 이런 문구들에 어느덧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전 세계는 파리 협정이라고 하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에서 막아내겠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미 155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후 위기라니 너무 큰 문제 아니야?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화석연료를 태우는 대신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달성한다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러한 노력에 이미 나서고 있고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해서 석탄 발전을 추월하고 있고요. OECD 국가의 데이터를 보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는 감축되는 현상이 이미 관찰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작년 봄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 3년 동안 매년 9.3%씩 급격히 감축해야만 하는 그러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철저히 다음 정부로 숙제를 미룬 것이죠. 이 계획만으로도 우리는 지난 2021년에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계획 대비 5.2억 톤, 우리나라 1년 배출량에 달하는 양을 추가로 배출하는 셈입니다. 감축 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발전, 수송, 건물, 산업, 주요 배출 부분의 감축 정책을 모두 축소하거나 유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예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인데요. 1.7%밖에 안 되는 예산도 축소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감사 속에서 국내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속속 문을 닫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아리백 달성이 어렵다면서 외국에 공장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는 물론이고 미래 먹거리까지 잃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다시 기후 악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기도 했고요. 지난 12월 세계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정한 오늘의 화석상을 대한민국이 수상했습니다. 화석상은 화석연료에 집착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퇴행시키는 그런 국가에 주는 상입니다. 같은 시기 발표된 기후변화 성과지수에서는 67개 국가 가운데 64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아니 현재의 경제 위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의 후퇴는 없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인재 영입에서 기후 경제를 첫 번째 이슈로 제시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지구와 경제를 살리는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정책,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박지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똑바로 세우고 국가가 주도하는 보다 강력한 에너지 전환과 녹색 산업 정책, 재정 투자 정책으로 그 길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작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연천군의 작은 양장점 주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끔씩 아빠를 따라갔던 동대문 도매시장의 휘황찬란한 불빛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부를 위해서 먼 도시로 떠나게 되었지만 항상 제가 사랑했던 고향의 자연을 잊지 않았고 세계적인 여류 과학자들이 묘사하는 다른 세상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환경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멀리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의 사진인데요. 대기업에서 사회책임 경영 담당자로 일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보려고 했지만 세상은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국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줄곧 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했고요. 환경법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사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 또 취소소송, 석탄발전소 취소소송이나 기후소송의 원고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 사랑, 자연.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줄 동지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의 동지가 돼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정치인 박지혜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지속가능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 아이를 비롯한 미래 세대의 권리도 지켜내고 싶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진심을 다하는 정치. 박지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